예, 아주 제가 과격한 표현을 이제 쓰다가 보니까 이 동영상이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끊겼는데, 아마 좀 자제해라는 말로 아마 기계가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는 이 윤석열이 이 검찰 쿠데타를 허용한 자는 문재인이와 조국 같은 애들이죠. 이들이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발전적으로 뭐냐면 개혁하지 못하고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 전에는 이념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승만의 이념 쿠데타, 좌익 우익 쿠데타가 바로 제가 이념 쿠데타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전두환의 신군부 쿠데타, 그 다음에 급기야 이 검찰 쿠데타까지 허용하는 아주 쿠데타의 진면목을 모두 다 보여주는 우리 현대사를 현대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설명을 하다가 이 연놈들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게 끊겨가지고 불가피하게 횟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횟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구무명 학술은 284번째 세 번째 강의로서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된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바로 이 데모크라시라는 이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에서 나온 말인데, 본래 이 말의 뜻은 시민의 권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도 바로 이 그리스의 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지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 광주, 목포, 영암, 나주에까지 우리가 이 남방 해양 세력의 문화권에 편성되어 있는 우리 조선반도의 남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이념 쿠데타, 군사 쿠데타, 신군부 쿠데타, 검찰 쿠데타의 분연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마산, 부산, 광주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의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하고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모라는 뜻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시민으로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2500년 전에 이 아테네에서는 최고의 지배권을 가진 이 평의회에서 시민 전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국가 공동체 즉 폴리스의 모든 활동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데모크라티아라고 하고 영어로서는 데모크라시라고 한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의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제가 283번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클레이 스트네스가 이 개혁군주인데요. 이 폴리스를 100개로서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것을 다시 10개 지역 부족으로 만들어서 한 부족당 50명씩 뽑아가지고 아까 아테네 회의에 올라와서 회의를 하고 강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이나 부자나 시민들에게 다 같이 배려를 했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BC 461년에 이 에피알테스라는 정치인이 이제 살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 좀 들어봤죠. 이 페리클레스라는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BC 460년에서 429년도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 대왕 이전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 팔기 위해서 이 조선반도를 학문의 성지로 만들고 생활 소도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로서는 이런 정도의 정치인 한 4명 정도는 우리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4명 정도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시대 때 BC 460년에서 429년 사이에 이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거의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 사법관, 심판관, 이 배심원을 말하는 것이죠. 가 참여하는 이런 민주주의 형태가 거의 완벽하게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이 시대 때 이때 바로 뭐냐면은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5대 성현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부처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의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매우 무르익었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전쟁을 치러 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으로 이 무너진 우리가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바로 이 회의를 했던 아크로폴리스를 아테네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6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하고 시민계급인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을 기초로 내걸고 시민계급의 주체로서 국민 주권주의자, 소위 말하는 개인 주권자인 우리 민주공화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생활민주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된다는, 이렇게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이거는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경제적인 독립채산제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막스 베버가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 골격인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개인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가 된다. 관계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설명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화폐경제 시대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화폐경제 사회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신뢰를 주는 것은 그 노동과 그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대신해 줘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 보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민주공화정이라는 국민주권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는 전혀 찾아볼 길이 없고,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이나 관료들이 바로 상전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민주주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 주권자로서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대의제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 반영되어서 국회의원 이놈들이 행정부에 있는 관료를 장악해야만이 이 구도가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자인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의 의사를 국회의원에게 대의했고, 국회의원 이 연놈들은 이것을 받아서 사익을 취하지 않고 저거들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때만이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고쳐나가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하위 단계의 행위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내세워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옥죄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 정부, 김건희 정부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검찰 구테타 세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 행위 양식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누구도 인간의 존엄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법이라는 법치 이름으로 사람을 규제하고 포획하고 묶어서 통제하는 방식이 독재인 것입니다. 2500년, 2600년 전에 이 아테네에 걸출한 이 정치인 이 4명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면서 2500년, 26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 2024년 지금 현재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진이 연구한 샤먼 제국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선대조 조상들이 서해 태평원에서 그리고 환동해 지역에 살았던 D형 유전자인 사람들과 함께 연해주 간도 흑룡강 아무르강, 흑룡강을 아무르강이라 그러죠. 에서 북위 66.6도의 툰투라 지역에 사성과 순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유럽까지 수많은 시간을 오고 가고 했던 그 시간 속에 바로 25,000년 전에 허교석이라는 첨단 무기를 장착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허교석의 무기인 활과 칼과 창을 가지고 다시 정주민, 즉 원주민들 남쪽에 있는 수렵 채집, 어류, 자연농법을 하고 있는 짠하고 나타난 이 사람들이 바로 샤먼 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사 일기의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시기를 우리가 무의 제국이라고 말을 하고 25,000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난 이후까지 우리가 상고사 2기의 천축 강력 천축 환인의 시기에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샤먼 제국, 샤먼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먼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바라보는데 많은 시사점이 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000년 전에 바로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 샤먼 제국, 이 샤먼 제국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샤먼 제국에 대해서는 제가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문명 학술은 1번 이거를 다 끝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이제 179페이지까지 여름에 아이고 제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에서 가졌던 철학과 사상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이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민주공화정을 그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인류의 문명사, 환국의 문명사를 복원하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바로 세우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2600년 전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계에 내다 팔기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 속에 샤먼 제국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양 사상과 서양 철학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샤먼 제국의 원리와 샤먼 제국의 아카데미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지금 현재 언급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원시 사회 내지 미개 사회 내지 아주 불순한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게 서구 사상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 잘 나가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경험주의를 버리고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모순을 바로 무당주의라고 하면은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칭해서 이게 무당주의가 되는데, 무당주의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주의로 환원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이다. 그래서 샤먼 제국의 부활은 사제 중심의 재정 일치의 공화정에서 그 다음에 귀족공화정, 참주공화정, 그 다음에 민주공화정. 예,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화정이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재정일치, 일치공화정. 이거를 이 제사장 공화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참주 공화정, 세 번째 귀족 공화정, 네 번째 민주공화정. 예, 그래서 샤먼 제국의 이 부활은 바로 이러한 공화정의 발달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한국문명학술은 두 번째 이제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